메네라, 정신질환, 심신장애가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신조어입니다. 여러분은 메네라 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우울해 보이는 눈, 애정결핍으로 인한 과한 집착, 프릴이 달린 치마와 스타킹, 물론 예쁜 얼굴은 필수죠. 그래서 제가 챗GPT한테 메네라 특징이 잘 드러나는 그림을 그려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그려줬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미지랑 거의 비슷하죠. 이렇게 메네라 하면 우리는 정신적으로 미약한 상태에서 우울증을 앓고 애정결핍이 심해 지나치게 의존적인 사람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같이 뒤따라오는 워딩에는 얀데레, 지레게, 쿠로미 등이 있죠. 언제부턴가 우리나라에서도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상태를 지칭할 때 메네라가 올 것 같다는 표현을 자주 쓰더라고요. 이 메네라가 어떻게 생겨났고 정확히 무슨 뜻인지, 그리고 얀데레와 지레게는 무슨 관계인지 설명드릴게요. 일단 이 메네라가 어디서 생겼냐면 2000년대 일본 최대 커뮤니티 사이트 투채널에 멘탈일스란 게시판이 있었어요. 조울증이나 우울증, 경계성 성격장애 등 정신적, 심리적 문제에 관심이 있거나 겪고 있는 사람들끼리 치료법이나 의료기관 정보, 자신들의 힘든 이야기를 공유하던 건전한 게시판이었죠. 이 멘탈헬스판을 줄여서 메넬이라고 부르다가 게시판 유저들을 메네라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예전에 왜 우리나라 DC에서도 스타크래프트 갤러리 유저를 스길러, 코미디 게시판을 코갤러라고 부르듯이요. 그래서 메네라는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처럼 의학적으로 정의된 질병명이 아니고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마음이 취약한 사람들을 포괄적으로 부르는 신조어인 거죠. 이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부정적인 의미는 아니었어요. 근데 SNS를 중심으로 우울감이나 자의를 자랑하듯 전시하는 정서, 독특한 하위문화 패션과 결합하면서 의미가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지금은 젊은 여자들이 불안함과 우울함, 그리고 집착의 감정을 나타내는 대명사가 돼버린 거죠. 구글에 메네라를 검색하면 이런 사진들이 나와요. 챗GPT가 그려준 메네라 사진이랑 거의 비슷하죠. 근데 이상하게 남자 메네라 사진은 찾아보기 어려운데요. 왜 메네라는 유독 여자들, 그 중에서도 어린 소녀들의 이미지로만 굳어지게 된 걸까요? 여기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메네라의 주요 특징인 경계성 인격장애는 통계적으로 여성에게 더 많이 진단되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메네라가 여성을 가리키는 쪽으로 기울었죠. 두 번째는 일본의 서브컬처 미디어와 SNS에서 이 메네라를 미소녀 캐릭터에 적용시켜 하나의 시각적 상품으로 소비했기 때문입니다. 만화나 애니메이션, 게임 등에서 정서적으로 불안하지만 예쁜 여자, 보호 본능을 일으키는 미소녀 캐릭터에 메네라 요소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며 매력적인 이미지로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에선 메네라는 심적으로 불안하지만 어리고 예쁜 여자라는 공식이 자리 잡은 거죠. 메네라의 외적 특징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억지 웃음 혹은 울었던 흔적은 불안감과 우울함을 표현하고, 들고 있는 인형이나 스마트폰은 정서적 결핍과 의존증을 표현하죠. 그리고 뾰족한 두거나 반창고 혹은 붕대는 본인이 겪고 있는 아픔과 상처를 표현하는 필수 요소로 항상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전형적인 메네라 스타일링을 일본에서는 야미카와이라고 하는데, 아프고 병들었다는 야미와 귀엽다는 카와이가 합쳐진 말이죠. 이 메네라와 야미카와이의 연장선에서 연관되는 단어가 바로 얀데레입니다. 아마 일본 애니 좋아하시는 분들은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병들었다는 뜻인 얀데와 호감을 표현하는 데레데레가 합쳐진 단어로 상대를 너무 사랑해 스토킹과 감금, 폭행, 심지어는 살인으로까지 이어지는 광기가 있는 사람을 뜻하죠. 그래서 챗GPT한테 얀데레를 그려달라고 했더니 아니 뭐 얼마나 이상하게 그리려고 한 거지? 어쨌든 얀데레를 검색해보면 대충 이런 이미지예요. 메네라랑 꽤 많이 비슷해 보이죠. 근데 메네라랑 얀데레는 엄연히 다르거든요. 메네라는 꼭 사랑하는 대상이 없더라도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자존감이 없는 우울한 상태인데, 얀데레는 특정 대상을 광적으로 사랑하는 상태가 되어야 비로소 성사된다는 겁니다. 변태성 사이코 기질이 있는 얀데레는 특정 대상에 광적으로 집착하기 때문에 가끔은 극단적인 범죄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실제로 현실판 얀데레로 유명한 타카오카 유카 살인미수라는 신주쿠 칼부림 사건이 있어요. 타카오카 유카라는 20대 여성이 호스트바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는 의심이 든다는 이유로 흉기로 그를 찔렀죠. 충격적이었던 건 범행 직후 쓰러진 남자친구 옆에서 태연하게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포착된 겁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체포돼 호송 차량 안에서 웃는 모습이 찍혔는데, 타카오카는 남자친구를 너무 좋아했기에 어쩔 수가 없었다. 남자친구가 죽으면 나도 따라 죽어서 평생을 함께하고 싶었다라고 밝혔죠. 만화나 애니메이션 같은 서브컬처 창작물에서는 간혹 오타쿠 남자들이 예쁜 여자들이 나만 바라보며 집착해주니까 좋겠다라며 얀데레를 만나고 싶다는 환상을 품기도 하지만, 이런 얀데레가 실제 현실 세계로 나오면 어떤 범죄자가 되는지 똑똑히 보여주게 된 대표적인 사건 중 하나입니다. 근데 골 때리는 건 저 호스트바 남자의 닉네임이 루나였는데, 죽다 살아난 이후 호스트바에 복귀할 때 불사조 루나로 닉네임을 바꿨더라고요. 새끼 뭐야? 진짜 멘탈 대단하죠. 방금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메네라와 얀데레는 집착하는 대상을 대하는 태도에서 가장 큰 차이가 납니다. 메네라는 이별을 대할 때 자존감이 박살나며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하고 화살을 자신에게 돌리는 반면, 얀데레는 자존감이 무너지기보다는 화살을 상대방에게 돌려서 복수심에 불타고 상대방한테 끔찍한 위해를 가하죠. 이 둘의 차이를 잘 설명해주는 이 유명한 짤도 있고요.
물론 어느 쪽이든 둘 다 정상적이지 못한 상태라는 건 매 한 가지입니다. 이렇게 정신적 감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고착화된 패션과 스타일이 하나의 문화 이미지로 굳어지면서 지레게라는 하위 문화도 생겨납니다. 일본어로는 지라이케이.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겉으로는 귀엽고 멀쩡해서 아무 문제 없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메네라, 얀데레 등 정신적으로 아픈 상태여서 가까이 가면 지뢰처럼 터질 수 있다는 뜻이죠. 지레게가 많은 토요코 키즈들을 보면 우리가 앞에서 봤던 메네라, 얀데레의 전형적인 착장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검정색과 분홍색의 공주님 복장과 MCN 가방에 쿠로미 굿즈가 자주 보이고 가장 대표적인 아이템은 이 도스 9도짜리 츄아이 스트롱제로. 토요코 키즈들이 이 스트롱제로를 왜 많이 마시는지, 이 스트롱제로가 어떻게 일본 사회를 망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다뤘기 때문에 위 영상에서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이 메네라와 얀데레에 대해 서브컬처와 SNS에서 과도하게 낭만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메네라 토요코 키즈의 음지 커뮤니티에서는 누가 더 우울하고 누가 더 상처받았는지를 경쟁하듯이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손목의 붕대는 아픔의 치료 흔적이 아니라 자해를 과시하는 수단이자 우울하고 특별한 내 자신을 증명하는 일종의 훈장처럼 소비되기도 하죠. 미디어에서 메네라나 얀데레 캐릭터를 자꾸 스타일리시하고 매력적으로 연출하다 보니 일부 청소년들은 이 마음의 병을 오히려 하나의 패션으로 생각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패션 우울증이란 말이 있었던 것처럼요. 그러다 보니 이 메네라, 지레게 문화가 바다를 건너 우리나라로 넘어오기도 했었죠. 연남동 경의선 숲길에 일본 지레게랑 똑같은 착장을 입은 청소년들이 한때는 많이 모여서 언론에서도 문제라며 많이 다뤘었는데 다행히 지금은 많이 사라졌더라고요. 결국 메네라든 얀데레든 본질은 유행이나 멋이 아니라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정신적 질환입니다. 어느 순간 하나의 패션과 캐릭터로 자리 잡고 소비되는 동안 실제 정신질환과 정서적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진짜 메네라들은 현실에서 종종 가려지고 있죠. 귀엽고 예쁜 이미지 뒤에 있는 현실의 고통까지 함께 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